그러니까 확률이라는 단원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새로운 단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이 단원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반에 정리들을 좀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니? 처음에 이제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사건과 경우의 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기에 보면 사건이란 단어가 하나 있지. 사건이.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자,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냐면 사건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잖아. 주사위. 그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의 눈이 나왔다. 뭐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이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수학에서 시행이라고 그래. 시행. 이건 이제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이걸 시행이라고 하고 그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일의 눈이 나온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사건입니다. 사건. 이게 사건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졌을 때 사건이 몇 개가 생기겠니?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4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5의 눈, 6의 눈.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사건이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6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봐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데 그러한 경우는 1이라는 홀수, 3이라는 홀수, 5라는 홀수가 나올 수 있으니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마찬가지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럼 1이라는 눈, 2라는 눈이 나오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어진다.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오른쪽에 써져 있는 것처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아시겠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다 세주는 거.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봐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또 눈여겨보시면 되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또는이라는 단어에다가 조금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지? 또는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또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가지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 4, 6 3가지이고 5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가지이다. 이때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만약에 짝수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다고 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 3가지와 5의 눈이 나오는 사건 1가지를 더해서 답이 4가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합사건, 그러니까 더하기 사건이란 얘기야. 더하기 사건. 이 또는이라는 사건은 사실은 사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봐봐.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방금 전에 뭐라고 던졌어? 주사위 몇 개하고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한 개를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한 개를 이거를 동시에 던질 거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니까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사위가 1이 나오고요. 동전은 앞면, 뒷면 이렇게 2가지가 되겠죠. 주사위는 2가 나오고요. 그때 다시 동전은 앞면, 뒷면. 주사위는 3이 나오고요. 그때 동전이 앞면, 뒷면. 주사위가 4가 나오고요. 그때 앞면, 뒷면. 주사위가 5가 나오고요. 앞면, 뒷면. 주사위가 6이 나오고요. 앞면, 뒷면. 그래서 다 세보면 12가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따로따로와 동시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자 동글뱅이죠. 또는 뭐뭐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각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러니까 또는이나 뭐뭐이거나 이런 형태로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저걸 갖다가 두 사건을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다음 걸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죠. 두 사건 A, B가 이제 동시에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러면 어떤 뜻으로 갔었을 때, 자 그다음 밑줄 그어 동시에 그리고 뭐뭐과 같은 표현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사건 A, B가 모두 일어난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다. 자, 그랬을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이고 짝수가 나오는 거는 세 가지니까 만약에 동전은 앞면과 주사위가 짝수가 이렇게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니?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곱하기 사건으로 간다는 거. 아시겠지? 그러니까 또는과 그리고는 다른 사건이야. 알겠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잘 좀 봐 놓으시고 뭐 초반에 이제 세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자. 뭐를 배워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한번 배워볼 거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여기 5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 5명. 5명이 있는데 5명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라고 보자. 근데 이 5명을 내가 이렇게 일렬로 세울 거야.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보다시피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니? A, B, C, D, E 누구나 제일 앞에 설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죠. 만약 여기에 A가 섰다고 하면 이제 A는 섰어. 그러니까 B, C, D, E 중에 그 다음 줄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 이제 C, D죠. 그럼 이제 3가지. 그 다음엔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니? 라고 하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곱하기를 이렇게 1부터 5까지 곱하는 걸 수학적 기호로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기도 해. 느낌표. 이 느낌표는 우리가 뭐냐면 수학에서 느낌표는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팩토리얼이라고 있고 5 팩토리얼이라고 써져 있으면 5부터 1까지 곱한 거야. 알겠니? 네, 요건 뭐 중학교 과정에서 써지는 기호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봐봐. 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2명만 이렇게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끝나겠죠.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야. 3명을 뽑는다. 그러면 띵띵띵. 여기는 5가지, 4가지, 3가지. 자, 이렇게 곱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일렬로 세운다라는 것은 처음 앞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 이웃하여 일렬로 세울 때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남학생 3명이 있어. 남학생 3명. 자, 그리고 여학생 2명이 있다고 쳐보자. 여학생 2명이 있다고 치면 이 문제에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자, 전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야. 되겠니? 근데 이제는 어떻게 세우고 싶냐면 남학생 3명을 이웃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남학생 이렇게 붙어있게 이렇게 세우고 싶어.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럼 이제 그걸 일일로 세보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3명을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봐. 한 덩어리. 그럼 덩어리가 하나, 둘, 3덩어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 안에 남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남자 3명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지. 남자 3명을 자리를 바꾸는 거 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추가가 돼서 이때는 66은 36까지의 방법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다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웃해서 이렇게 세우고 싶을 때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고 그리고 묶음 안에 있는 거 아까 묶어 놓은 거 거기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다시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남학생 4명이 있다고 쳐봐. 여기 여학생 3명이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서 남학생 4명이 다 이웃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학생 4명을 묶어. 남자를 묶어버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학생이니까 총 덩어리가 몇 덩어리야? 4덩어리지. 그러니까 4덩어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걸로 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4명이 다시 줄을 쓰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 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또 추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묶어서 덩어리를 배열하고 묶음 안에 있는 거 다시 재배열. 알겠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웃해서 먹는 이제 저기 배열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자연수의 개수.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니네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런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5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몇 개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5자리 자연수니까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5,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2 곱하기 1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까 120가지 자연수가 만들어져.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 갖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기 이제 뭐 들어가겠어? 5 곱하기 4에서 2자리 자연수를 몇 개 만들어지겠니? 20개가 만들어지겠죠. 문제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네.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0으로 시작하는 1, 2, 3, 4는 5자리 자연수가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 자, 이때는 봐봐.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선택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0이 아닌 4개가 되겠죠. 4개. 그래서 4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뭐 0이 아닌 숫자 하나 들어갔어. 그럼 이제 그 다음도 선택권이 이제 0은 들어가도 되지. 그 다음부터는 4가 되고요.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3, 2, 1 이렇게 선택권이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선택권이 원래는 5가지였었는데 0을 뺀 선택권 몇 가지가 돼? 4가지부터 시작한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 0을 포함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라. 이런 얘기야. 별로 안 어렵다.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격이 다른 대표라는 거는 내가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대의원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대의원을 뽑는다. 그래서 만약에 n명 중에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한 명씩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n명 중에서 먼저 반장 뽑고 남은 n-1명 중에서 부반장 뽑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쌤 나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봐봐. 5명이 있어. 5명. 5명 중에 지금 우리가 반장을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을 한 명 뽑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뽑으면 될까? 처음에 반장을 뽑자. 그럼 5명 선택 5가지.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반장으로 빠져나갔지. 그럼 4명 남았지? 그럼 4명이다.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반장, 부반장이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만약에 5명 중에 5명이 잘 봐 이제부터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5명이 A, B, C, D, E라는 5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2명의 임원을 뽑을 거야. 그럼 선생님 2명의 임원이니까 이것도 5 곱하기 4 이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2명을 A, B로 뽑은 거 하고 B, A로 뽑은 건 2명이 다 대의원이니까 같은 거지. 아까 여기에서는 A가 반장, B가 부반장, B가 반장, A가 부반장 이건 다른 경우였단 말이야. 이때는. 근데 이때는 얘가 같은 경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의 임원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5 곱하기 4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어지니? 요게 같은 건데 다른 것처럼 본 거지? 자, 그래서 밑에서 나눠주시면 돼.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뭐냐면 1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만약에 5명 중에 내가 임원을 3명을 뽑을 거야. 임원 3명. 잘 봐. 어떻게 뽑아내나 봐봐. 5명 중에 임원 3명을 뽑잖니?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럼 분모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써가지고 나눠주시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이걸 잊으면 안 돼. 그 똑같이 겹치는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6명 중에 4명의 임원을 뽑는다. 되겠지?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쓰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 알겠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실 건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장 짧은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죠. 자,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 몇 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도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쭉 내려오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까지도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근데 여기까지는 몇 가지겠니? 그렇지. 이렇게 가는 방법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한 가지와 여기에 있는 한 가지를 더하니까 얘가 된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몇 가지겠어? 두 가지와 한 가지를 더했으니까 몇 가지가 돼? 세 가지. 여기도 한 가지와 두 가지를 더했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와 세 가지를 더했으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단 경로 문제에서는 이 대각선, 이 사각형의 대각선에 들어있는 합,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사각형을 많이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다.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요 길을 따라서 가는 건 전부 다 한 가지야.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라 써놓고 나머지는 대각선끼리 빨리빨리 구해.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해가지고 자 이렇게 더해서 답을 써주시면 그러면 이게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지? 그래서 저런 느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상자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쌤이 먼저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이 단원이 어려운 문제가 어떤 느낌인가를 좀 알으란 얘기야.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오는 수를 110 또는 130으로 나눌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봐라. 여기에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분자에는. 근데 분모에는 110이 있거나 또는 분모에는 130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1부터 여기는 100까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셔야 돼.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또 이제 앞에 단원에 2학년 1학기 단원에 있는 걸 또 까먹은 거야. 우리가 어떤 분수 자체가 유한소수가 되어지려면 일단 이 분수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무슨 분수로 만들어 놨을 때 기하분수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뭐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 5만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맞아 맞아.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 110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제 소인수분을 해보면 110이 자 보다시피 2 그 다음에 5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1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 130은 자, 2, 6,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3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자, 뭐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또는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뭐가 올라가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숫자를 갖다가 110 또는 130으로 나누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지? 그럼 이제 얘로 나누었을 때 유한소수가 되려면 위에 있는 건 누구의 배수가 돼야 돼? 누구의 배수? 11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왜냐면 분모에 있는 11을 약분시켜 줘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되겠니? 1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답을 어떻게 쓰는가 잘 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해서 11의 배수는 몇 개야? 11의 배수 몇 개? 9개가 있죠. 9개. 어떻게 알았을까? 100을 11로 나누면 9가 되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몇 개야? 7개가 있죠. 그지? 7개. 100을 13으로 나누면 7점 얼마가 나오니까. 되겠지? 그러면 더하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16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가 되어지는 숫자가 1부터 100 안에 있어 없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지. 왜냐면 11과 13의 최소 공배수만으로도 100을 넘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답은 16개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요게 이제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 어려운 수준에 있는 문제야.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자 풀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964번 문제를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 그랬죠.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자, 그럴 때 나오는 첫 번째 눈에 나오는 수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과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얘는 뭐냐면 자, 똑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세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A야.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B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C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나온 수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온 수의 합과 같은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A가 적어도 2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야 B하고 C가 뭐 나오면 되니까 1, 1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A가 3이 나오면 이때는 1하고 2가 돼도 되고 2하고 1이 되어도 되겠죠. 4가 되어지면 1하고 3이 돼도 되고 2하고 2가 돼도 되고 3하고 1이 돼도 되겠죠. 자, 5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5가 되어지게 되면 1하고 4가 되고 2하고 3이 되고 3하고 2가 되고 4하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건 한 가지, 3이 되는 건 두 가지, 그다음 4가 되는 건 세 가지, 5가 되는 건 네 가지. 아니 선생님 그럼 6이 되면 5가지인가요? 1, 5, 2, 4, 3, 3, 4, 2, 5, 1 5가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몇 가지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보다시피 15가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15가지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문제가 이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968번도 한번 볼게요. 자, 968번. 다음과 같이 세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봐봐.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그 다음 A에서 B를 이렇게 경유해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죠.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방법 3가지죠. 그리고 연이어서 B에서 C로 가는 방법 2가지니까 여기는 6가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니? 8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지. 그치?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A에서 C로 가는 다이렉트 방법이 2가지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인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3가지. 동시에 B까지 왔으면 연이어서 C까지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B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그래서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건 6가지다.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상자 문제들을 보시면서 자, 문제들을 보시면서 자,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 단원이 조금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어른 2명이 양 끝에 서도록 봐봐. 총 이렇게 6명을 세울 거 아니야, 줄을. 이렇게 6명을 줄을 세울 건데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이 자리는 어른 자리입니다. 어른. 여기에 이제 어른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른이 2명이 있는데 어른 2명을 우리가 A와 B라고 놓는다고 하면 A, B, B, A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2가지가 있겠죠. 이해됐니?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어른 B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2가지야. 그 다음에 어린이 4명이지. 어린이 4명이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명의 어린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얘가 20니까 48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8가지다.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985번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세울 때 B가 C보다 앞에 서는 경우는 하고 물어봤죠.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내가 A, B, C, D를 이렇게 세울 거야. 근데 B가 C보다 앞에 와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B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B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자, B가 C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 처음에 이렇게 B가 있습니다. B.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 A가 오고, D가 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D하고 A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B가 이제 제일 앞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있어도 B가 C보다 앞에 있는 거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이게 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있으면서 A가 있어도 되겠죠. 또 2가지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B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끝허리에 C가 있습니다. 그래도 B가 C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A, D가 들어가면 되고, D, A가 들어가면 되니까 얘도 2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자, 앞에 뭔가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이렇게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 C가 이렇게 있고 앞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A하고 D가 있다거나 D하고 A가 있는 경우. 자, 얘도 2가지가 되네요. 그다음 이제 5번째, 자, 마지막 케이스인 거, 이 정도까지 왔네. 자, B하고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A, D, D, A가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2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뭐가 돼? B하고 C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고 앞에 A와 D, D, A 이렇게 해서 2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몇 가지가 돼? 12가지.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풀면 너무 힘들어. 그지? 힘들지?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이제 스펙을 하나 이제 그 방법을 갖고 오면 좋은데 B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B하고 C를 이렇게 같은 문자를 취급하세요. 이렇게 같은 네모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B, C 다음에 A, D를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제 배열하면 됩니다. 얘들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배열을 하면 네모 A, D로 배열할 수도 있고 네모 A, 네모 D로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모 그 다음에 A, D, 네모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 네모 D다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 네모 D, A 뭐 이렇게 막 배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때 그 네모 중에 앞에다가 B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C를 쓰게 되면 B가 C보다 항상 앞에 오는 케이스가 되어지니까 이처럼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라는 케이스가 되면 이런 형태로 같은 문자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 이렇게 같은 문자 취급했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겠니? 근데 요걸 외우셔야 돼. 요걸. 이걸 알아야. 이건 이제 원래는 니네는 지금은 니네는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저건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같은 문자가 있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지금 현재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지? 그런데 요 2개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지.
네모를 순서를 바꿔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꾸는 거 2 곱하기 1 요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몇 개가 나오니? 12개. 그래서 아까 똑같이 센 거하고 똑같은 답은 나오죠. 근데 훨씬 더 빨리 풀. 그지? 그래서 이제 저런 느낌의 문제 풀이를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편한 거고 저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들을 좀 잘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자 가시면 되고요.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지?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